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명문대 입시 전문 아카데미죠.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이 깊어졌어요, 원장님. 네, 근데 네. 이제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예년보다는 좀 따뜻하긴 해요. 네. 그래도 곳곳에 이렇게 단풍이 드니까 예쁘기는 해요. 네. 예쁜데 이제 풍성한 어떤 결실을 맺고 추수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지금. 네, 이제 또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하다 하다 보면은 네네. 네, 이제 거기에 해서 휘말려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걸 이제 잊어버리는 학생들도 있기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추수 때에 맞춰서 우리 버클리 아카데미에서도 아주 기쁜 소식들이 좀 있다고, 축하받을 소식이 있다고 또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제 프라이어리 델라인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네. 프라이어리 델라인이 November 1st에 있었어요. 네네. 이제 어너스나 이제 좀 높은 그런 메이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네. 이 프라이어리 델라인에 이제 원서를 다 넣게 됐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한 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결과는 이제 한 언제쯤 알게 될까요? 이제 일찍 이제 early decision이나 아니면 이제 네네. priority deadline 같은 경우에는 합격이 되면은 이제 특히 그 오로엠밋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2, 3주면 와요.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이제 늦어도 early decision, early action 하는 학생들은 이제 12월 말 아니면 네. 1월 초에 이렇게 나오고요. 네네. 이제 대부분의 regular decision은 이제 3월, 4월 달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이 가슴이 콩닥콩닥 이렇게 뛰면서 긴장되면서 네. 요 시즌을 좀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뭐 또 버클리 아카데미에서도 또 겨울 방학이 이제 코앞이잖아요. 이 네. 브레이크 타임을 이용한 또 어떤 뭐 아카데믹한 거 좀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클래스 같은 것들이 있는지요? 네, 이제 SAT하고 이제 테스트 프랩 반들은 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프리뷰 이제 좀 학업에 대한 거, 네네.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클래스들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1대1 튜러링 같은 것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레귤러 입시 지원은 3, 4월에나 알게 된다. 그러면은 레귤러 또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 데드라인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과 같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early decision이나 이제 priority deadline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 이렇게 되는데 이제 네. regular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다르긴 조금 달라요. 네네. 11월 말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 12월 말, 1월 초 이렇게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좀 수준이 높은 학교들이 대부분 이제 first semester에 원서 지원이 끝나고요. 네. 이제 좀 다른 학교들도 이제 원서 지원을 늦게까지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샌안토니오나 이런 데는 뭐 3월 달까지도 할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요 입시 지원 데드라인이 언제인지를 좀 잘 아셔서 헷갈려셔놓고 지났네 이렇게 하면 이미 늦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부쩍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이제 아이들을 믿고 가만 놔뒀다가 잘하겠지 하는데 네. 이제 첫 번째 델라인을 미스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한 학생들도 있어서 네네. 레귤 다른 델라인은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촉박하게 준비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원서 써 넣는 것이 부실해지니까 내용이 그만큼 손해니까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버클리 아카데미의 www.berkeley2academy.com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글창에 버클리 아카데미 이렇게 딱 치면 바로 뜨더라고요. 네, 저도 그럼 해봤거든요. 전화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972-515-0330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대학 입시 이거 집어넣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요령들을 알려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닐까. 대학원서 에세이 잘 쓰는 요령 베스트 3를 뽑아 오셨단 말이죠. 네, 이제 저번에는 저희가 이제 대학 입시 체크리스트를 했고요. 네네.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 에세이에 관해서 네. 이제 토픽을 준비해 봤거든요. 네. 진짜 너무 궁금해요. 이것만 잘해도 진짜
나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잘 커버해서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첫인상,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델라인만 보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준비를 하시고, 아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많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러게요. 오늘 지금 뭐 입시생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예비 입시생 학부모님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잘 귀 기울여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서 에세이를 쓰면 나의 첫인상이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그거의 중요성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원서에 어떻게 얼마만큼 중요하고 네. 또 이제 대학교에서 뭘 원하는지 이거를 잘 못 파악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건데 네. 자기 자신을 모르면은 그걸 뭘 써야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아니면 자기의 골이나 주임 같은 거에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게 에세이에 쓸 때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아니 진짜로 원장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어필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아시안 계통의 학생,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 있었던 우리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신을 어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레일이 깔려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레일을 잘 가는 아이들은 특히 이런 거에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아, 난 그냥 잘하고 있나 보다. 그럼 이대로 이제 대학교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네.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네. 그리고 왜 이 대학에 가야 되고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은 에세이에서 이제 그 핵심 포인트를 놓치게 되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좀 미성숙한 자아 성찰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에세이 쓰는 것이 또 어려워질 수 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것 때문에 또 어려워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탁월한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잉글리시 클래스에서 에세이를 쓰면은 항상 뭐 100점, 막 맞아요. A 플러스 이렇게 맞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그 에세이, 학교에서 쓰는 에세이하고 지금 원서에 쓰는 에세이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서에 쓰는 에세이는 글짓기 대회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신감? 네, 거기에서 맞아요. 막 이렇게 완전히 되게 어려운 단어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네. 자기를 막 뽐내고 싶은 그런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네, 네. 그것보다도 이제 에세이에서 원하는 건 진실성 그리고 아. 그 학생이 자기를 얼마만큼 검토해보고 이 길을 선택했는지 이런 거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글만 잘 쓰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핵심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미사여구나 이렇게 치장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핵심 내용을 빠뜨리고 중요한 거를 미스해서 사실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잘 못 보여주는 그런 오히려 너무 잘 글짓기를 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같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선생님이 뭐를 좋아한다. 맞아요. 이런 거를 쓰면은 나한테 A를 준다. 이런 거 하다 보면 그 선생님한테 맞춰 쓰다 보니까 네. 자기 자신의 보이스가 뭔지,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A를 받는다고 해서 원서 에세이를 잘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진짜 그 영어 선생님이 대학 입학 사정관은 아니니까 또 그거에 따른 다른 길이 또 있는데 그걸 미스하지 않도록 자기 자만에 좀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렇다면, 대학 입시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좀 본격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대학 입시를 순조롭게 하려면은 이제 요령이 필수거든요. 요령.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이제 사람한테 자기를 어필하고 싶으면은 그 네.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마다 다 퍼스널리티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거기서 추구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학교하고 추구하는 학생과 내가 이렇게 맞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네. 그럼 거기에 알맞게 써야 되고 그리고 네. 이제
또 진실성. 네. 그러니까 이제 화려한 업적들이 많은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맞아요. 동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는 또 이거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엄청 바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부모님들은 완전 매니저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화려한 업적을 쌓았는데 에세이 그게 이제 등 떠밀려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친구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누가 하기 때문에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진실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렇군요. 그거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나타나거든요. 이 입학 사정관들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이 학생이 이거를 진짜로 좋아하는지, 네네. 이걸 진짜 자기가 패션을해서 이걸 하는 건지 그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는 것보다 자기만의 스토리, 네.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령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특히 한 3개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달을 하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에세이를 잘 써야 하는데 어떤 요령이 필요하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또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개인이 이런 걸 일일이 다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특별히 뭐 자녀가 많아서 형 누나들을 많이 보내본 집이라면 요령이 생겼겠지만 요새는 거의 뭐 한두 자녀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게이트웨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맨 네네. 처음에 미팅을 하면은 이제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그리고 네. 자기가 추구하는 대학교의 그런 비전이나 아니면 네네.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곳 이런 거를 파악을 하면은 그 학생이 리스트를 갖고 와요.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 대학교가 맞다 안 맞다 이게 나오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추구한 거에 대해서 생각지 않은 대학교의 리스트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가 이런 퍼스널리티고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런 대학들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겠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많은 대학교들을 많이 이렇게 봤고 네. 이제 거기에 합격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또 그런 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의 그런 거를 이 학생은 좀 작은 학교, 이 학교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 네, 이런 게 네.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이 학생은 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제 주위에도 보니까 원장님 학생이 굉장히 그 성과가 좋아서 좋은 학교를 갔는데 그 분위기에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러면서 다른 좀 더 활기찬 학교를 원한다든지 뭐 이러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담한 그리고 네. 선생님하고 학생 비율이 조금 낮은 네. 그런 학교로 가는 게 맞고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펼치고 뭐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거 하면은 이제 뭐 좀 더 큰 학교, 도시에 네. 있는 학교들이나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요. 날씨 맞아요.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종들에서부터 네. 학교의 분위기까지 그렇군요. 이런 거를 다 해서 보기 때문에 네네. 꼭 이름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학생에 그러니까요. 맞는 그 옷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학생에 맞는 옷이 있고 안 맞는 옷이 무조건 있는데 유명 브랜드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 이제 분명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 많이 옷의 보죠. 비율을 하니까 진짜 딱 와닿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사실 한국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대학들은 굉장히 소수잖아요. 몇 네. 개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우리 아이를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무리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진실성 말씀을 하셨는데 경력에 비해서 이게 자기 주도적인가 아니면 부모가 만들어낸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에세이 몇 줄만 읽어도 입학사정관들은 바로 알아낼 수 있다. 네, 이제 네. 진실성이 없으면 쓸 게 없어요. 리스트 하나 할 수 네네. 있죠.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네네. 했고, 이것도 했고, 여기서 상 탔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열거만 돼. 네, 그러면은,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 금방 이렇게 실증나죠. 실증나죠. 네, 그런 것처럼 네. 입학 사정관들도 그래. 레소메에서 충분히 알겠는데 왜 여기서 또 이걸 얘기하지? 나는 다른 점을 보고 싶은데.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변론의 기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에서부터 자기의 그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변론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퍼스널리티나 이런 게 이제 기억에 떠오를 만큼 그런 네. 이슈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화려한 이력 뒤에 있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저희 그러면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고요. 계속해서 이제 세 가지 꿀팁을 말씀을 네. 하실 건데 본격적인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희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명문대 입시 전문 아카데미,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 모시고 대학원서 에세이 잘 쓰는 요령 베스트 3, 요 꿀팁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꿀팁이 어떤 거가 있는지 진짜 기대가 되거든요. 첫 번째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대학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명확하게 정하고 보여주라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에세이 토픽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커먼 앱 같은 경우에도 10가지 내에서 하나를 이렇게 하는 건데 맞아요. 이제 그 먼저 이제 학생들이 하는 게 거기에서 그 에세이 토픽들을 보고 거기에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네. 그것보다도 자기가 먼저 말하고 싶은 그 스토리를 먼저 정한 다음에 이제 네. 거기에 알맞는 토픽을 맞추는 거죠. 이거 약간 좀 역발상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그랬고 그런 과오를 범하기는 했는데 토픽들을 쭈르륵 보면서 그 중에서 네가 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뭐 이렇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내가 쓸 토픽을 먼저 정하고 반대로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하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에세이 토픽들을 보시면은 되게 오픈 엔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처럼 이렇게 무슨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문을 활짝 열어놔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를 우리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토픽들만 보고 하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네. 그리고 다음번에 여기에 쓸 수 있는 뭐가 있지? 이러다가 보면은 이것도 간 것 같고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도 그렇게 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학생들마다 하고 싶은 추구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먼저 정하고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택한 이유가 이거고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격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스토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토픽을 찾으면 꼭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좀 소름이 돋는 게, 그 토픽에 맞춰서 내 스토리를 쓰다 보면 결국에 그 토픽 안에 갇히게 되니까 나를 보여주지 못하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만의 그런 스토리가 이게 굉장히 인트레스팅하고 굉장히 네. 재미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에 맞춰 쓰다 보니까 이거를 늘 틈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럴 수도 그런 있고. 경험 있어요. 네, 그렇게 이거 진짜 좋은 에피소드인데 이거를 네네. 이 토픽에 쓸 수가 없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자기의 장점을 못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플라이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에세이 A 지문도 그냥 심플하게 너의 스토리를 말해줘요. 되게 넓네요. 네, 그러면 아무 스토리를 얘기를 해도 돼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이 대학교가 추구하는 그런 학생의 그런 이미지와 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미지하고 이게 맞는지 그럼 아하. 이제 거기에 약간 다듬어서 이렇게 맞춰서 쓰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토픽을 먼저 정해라.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스토리를 하면은 이제 포인트를 정리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토픽의 지문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네네. 그게 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빼먹는 것도 많게 되고 너도 좀 이상한 그런 에세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그 단어는 다 선택해서 넣었는데 전체로 보면 되게 읽기가 거북해지는 그런 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딱 그것만 생각하고 이걸 넣어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여기서 왜 이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억지스러운 네. 거죠. 그럴 수 있겠군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요. 네. 자기의 장점들 중에서 네. 무엇을 어필해야 경쟁력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경쟁력 있는 장점을 뽑아라. 네. 왜냐하면 이제 장점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반복되는 장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뭐 대회에서 수상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클럽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학생들과 겹치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쓰는 것보다 자기만의
장점이나 자기만의 스토리 네. 이런 걸 꺼내서 씀으로써 이제 입학사정관들한테 이게 맞거든요. 아, 예. 그러면 원장님이 알고 계신 좀 독특했던 어떤 학생의 장점 같은 거 뭐 이렇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그 자기의 장점은 이제 리더십 이런 쪽인데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각에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제 밴드에 있었는데 네. 이제 뭐 컴피티션이다 게임 같은데 아니면 이제 버스가 이제 버스 라이드가 길어지거나 좀 맞아요. 지루한 부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학생 친구들을 사기를 이렇게 좀 돕기 위해서 이제 게임을 뭐 추구를 한다든지. 아, 그 버스 안에서요? 네, 그렇게 해서 즐겁게 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알려지고 네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뭐 밴드에서 리더십이나 다른 클럽에서도 리더십 같은 거를 하게 된 학생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렇지만 자기는 리더십이 강하다보다 네.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런 거를 보여주면 구체적인 예를 네. 들어서 아 그렇군요. 아 진짜 보면은 그 밴드 하는 학생들 보면 어웨이로 갈 경우에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할 때는 거의 뭐 한 17시간 뭐 18시간 거의 하루로 꼬박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이제 오케스트라 컴피티션 같은 거 있으면은 네네. 여기서 버스 라이드를 한 8시간 하고 가서 맞아요.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대회를 하고 올라오고 이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장시간을 그냥 잠자거나 수다 떠는 걸로 허비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기도 올려주면서 즐겁게 갈 수 있게 아 이런 데서도 리더십이 또 발휘가 될 수가 네. 있겠네요. 네,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장점을 잘 파악해라. 그러면서 이제 경쟁력 있게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아, 안 그러면은 막 다 똑같은 나는 여기에서도 1등했고 저기에서도 1등했고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보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찬들도 이제 한국인 반찬 다 똑같은 거는 싫잖아요. 아, 그렇죠. 만약에 식당에 갔는데 반찬들이 다 김치만 10가지를 갖고 와도 아무리 김치가 맛이 다른 것도 있더라도 네네. 김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좀 돋보이려면은 나는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낫겠다. 별식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네. 예,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면 들어가겠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진짜 있는 장점을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보여준다든지 네네. 못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누구 거를 카피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네. 네네. 혹시 옛날에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쇼가 있었는데 네네. 기억하세요? 네, 알죠.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재료들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셰프들이 나와갖고 그리고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재료로 해도 맛있는 요리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종류도 다르려고요. 네,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갖고 오는 재료들이 다 달라요. 아,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요리를 해서 네네. 그 학교가 원하는 음식을 준다는 이게 음.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갖때 방향과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만 좀 좁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요, 또 어떤 걸 또 저희가 키포인트로 잘 잡아야 될까요? 네, 이제 방금 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네. show, don't tell이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뭘까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만약에 영화를 보는데 그냥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영화의 내용을 그냥 줄거리 이렇게 읽는 거 하고 그 영화를 직접 보는 거 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생들이 많이 그래서 자기 자랑이나 이런 걸 지루하게 리스트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고 자기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으면은 나는 리더십이 있다. 누가 그러는데 나는 되게 리더십이 좋다고 하더라.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이 학생은 리더십이 좋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네, 되거든요. 네. 그것보다도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 학생에 대한 그 포인트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마치 영상으로 찍어내서 보이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친근감과 네. 그 학생이 말하고 싶은 그 학생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이 그 게임 중에 하나가 네. 첩이번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 마시멜로 같은 거를 입에다 넣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임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몇 개까지 넣을 네, 넣을 수 있나 뭐 이런 게임을 것도 하는 있고 거죠? 자기가 준비해서 오고 그러면은 리더십도 보이지만 또 거기에서 휴머스러운 그리고 그러네요. 크리에이티브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음. 그걸
그냥 나는 리더십이 좋고 크리에이티브 하면서 좀 재밌다고 한다.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딱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학생, 흥미스럽고 재밌고, 좀 이런 거에서 이런 거를 한다니, 그러게 때 네. 하면은 이제 기억에 남게 되죠.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좀 3차원적으로 이렇게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뼈에다가 이제 네. 퍼스널리티 같은 거, 캐릭터 같은 거를 넣어주니까 이 학생이 그냥 공부하는 로봇이 아니라 네네. 그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리더십 어떤 그 활동들을 할 때 제약 없이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불행히도 어떤 사고에 의해서 자기가 쭉 이어가지 못하는 단절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 중에 혹시 또 극복하고 뭔가 좋은 에세이를 썼던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좋은 내용 중에 하나가 네. 극복, 어려움을 극복한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학생들 이런 맞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그 어려운 시련을 어떻게 극복을 했으며 네.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코로나에 대한 에세이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나는 어려웠지만은 극복을 했다보다 네.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 중에 한 명이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네네. 예, 이제 다리가 이제 좀 안 좋게 돼 갖고 아이고.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운동을 그만뒀어야 되는 학생이 있어요.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신감이나 자존감이나 이런 걸 거기에다 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순식간에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네네. 디프레션이나 이런 것도 왔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발휘를 하면서 네. 이제 거기에서 극복을 하는 거를 보여주고 그 어려움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더 큰 이제 업적을 이룬다든지 그리고 사회에 더 도움이 되는 네네. 이제 자기가 그 운동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걸 해갖고 이렇게 한 학생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꼭 이렇게 잘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내가 좀 더 발전된 사람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자기 스토리를 또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군요. 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언더독 스토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은 자기도 공감이 되게 잘 맞아요.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려움을 안 겪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려움을 해서 어떻게 극복을 해서 이렇게 좋은 점을 보여준다는 거는 굉장히 공감성도 높고 네. 예, 추천할 만한 탑픽이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발 don't tell. 제발 지루하게 늘어놓지 마라. show your 그 모습을 그죠? 그 자신의 모습을 좀 보여줘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번 에세이 이제 뭐 얼리는 지나갔지만 레귤러가 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요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또 강조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시기로 봐서도 네. 예, 이제 원서 마감이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맞아요.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에서 뭐 공부를 더 잘한다든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래서 시간을 제일 잘 투자해서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에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세이는 자신의 얼굴이다. first impression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첫 데이트에 옷 굉장히 꾸미고 나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시간을 두고 맞아요. 계속 생각을 하면서 뭘 입어야 되지, 어떻게 보여야 되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알맞게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에세이에 알맞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시를 코앞에 둔 학생들도 있고 네. 이제 뭐 내년에 내내년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 알맞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거 자기가 목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 하면은 네.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네. 그 목표에 미리 파악을 했으면은 그럼 그 목표에 알맞게 어떤 스토리나 어떤 거를 이렇게 좀 레서메이나 아니면은 그런 쪽을 방향을 이렇게 해서 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본인 스스로도 잘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조금만 가다듬을 수 있고 가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전문가의 손길이 좀 더해진다면 우리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곳으로 더 한 걸음 더 가깝게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명문대 입시 전문 아카데미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 모시고 이제 그 대학 원서 에세이 잘 쓰는 요령 꿀팁 3가지 들어봤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버클리 아카데미 여러 가지 가을 학기 뭐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죠.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고 인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학업적으로 이제 다 도움이 될 만한 이제 클래스들이 있고요. 네. 이제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네. 이제 테스트 프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서 지원이나 이런 거를 도와드릴 게이웨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생들의 특성이나 이런 거를 잘 살려서 자기가 생각하는 데보다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또 그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스텝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9학년 때부터 8학년 때부터 이렇게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목표에 따라서 그럼 해야 될 부분, 네. 안 해야 될 부분, 피해야 될 부분, 꼭 해야 될 부분 이런 게가 다 나눠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목표를 찾기 위해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과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그 학생이 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접해보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그런 특성이나 특기를 잘 살려서 원서나 이제 나중에도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www.berkeley2academy.com 그리고 전화번호는 972-515-0330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안 되면 구글창에 버클리 아카데미 치셔서 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